마켓 이막 이장입니다. 우리 증시의 가격 제한폭 확대 개정안이 통과됐죠.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또 월요일장 시작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29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6월부터 상한가 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60%까지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게 되고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러한 조치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외국인 투자자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수급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 6월장에는 또 잘 지켜보셔야 될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보완 장치들도 마련이 되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일 대비 지수가 8% 하락하게 되면 20분 동안 장이 중지가 되고요. 거래가 중지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20% 이상 하락하게 되면 그날 장은 아예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 거래대금 확대되고 있는, 거래대금이 실리고 있는 종목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슈는 화장품주의 급락, 그리고 또 이 백소 대체제로 알려져 있는 종목군들의 급등세와 거래대금,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확인되는 종목군들 보면 삼성전자, 네이버, 코덱스 인버스, KT, 코덱스 레버리지, SK하이닉스, 제일모직, 한미약품, 한국가스공사, 명문제약 순입니다. 가짜 백소 파동 때문에 이런 명문제약 같은 어떤 제약사들이 갱년기 여성을 위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좀 발굴이 되면서 이런 명문제약 같은 종목군들이 12%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대금 확인되고 있고요. 또 주목하실 부분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52주 신저가를 새로 경신하고 있는 모습, 저점을 낮춰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부진했고 또 핵심 수익 모델이 아직 부족하다, 이런 인식들 퍼지게 되면서 현재 주가 62만 원 선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코리아나, 화장품주의 급락, 코리아나가 대변을 하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실리면서 코리아나가 13%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10위권 안에서 화장품주는 이것 말고는 또 보이지는 않네요. 이 밖에 조화제약이나 한국정보통신, 디지털조선, 또 아스트 같은 기업들이 급등하면서 거래대금 실리는데요. 가짜 백소의 대체제, 그리고 정치인 테마,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시장 분위기가 영 여의치가 않습니다. 코스닥 지수 점차 저점을 낮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낙폭도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대비로는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은 이름값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이고요. 2134.15포인트 지나갑니다. 0.34%의 상승 흐름인데요. 오늘 강보합권에서 큰 폭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분봉 상황 함께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10시 구간대 고점이 기록이 됐습니다. 2139.30포인트. 오늘 장중의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2130선대에서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임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한 차례 좀 상승폭이 반납되는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10시 45분 구간입니다. 이때 중국의 경제지표 한 가지 나왔는데요. 중국 쪽에서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오늘 나왔죠. 10시 구간대 발표가 됐었는데요. 우선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도는 흐름이었습니다. 발표치가 48.9로 나타나면서 예상치 49.4를 하회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하락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 나타났고요. 이런 흐름이 우리 증시에도 약간은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 부근에서 추가적인 상승폭 반납보다는요, 2130선대 중간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수급도 별다른 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소극적인 매수, 기관은 소극적인 매도로 대응하는 가운데 오늘 개인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수 가닥으로 잡습니다. 현재 포지션 보시면은요, 큰 폭의 움직임은 없죠. 외국인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355억 원, 535억 원이네요. 5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계속해서 팝니다. 기관이 한 6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여기에서 좀 오늘 오전에는 왔다 갔다 하던 개인이 지금 10시 후반에 매수로 서서히 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매수는요, 120억 원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쉼호흡을 크게 하시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좀 지수를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점차 크게 밀려나면서 장중 저점 부근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80선도 이탈을 했는데요. 현재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낙폭 깊습니다. 현재 1.53%까지 밀려나고 있고요. 678.44포인트입니다. 지금 10시 구간대 말씀드렸던 노란색 라인 20일 이동평균선에서는 점점 힘없이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고요. 오늘 장대 음봉 캔들의 길이도 상당히 깊습니다. 분봉으로 지금 11시까지의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장한 지 2시간밖에 지나지가 않았는데요. 오늘 장중의 변동폭이 약 15포인트 정도 됩니다. 개장 초에는 잠시 빨간불이었지만 이내 서서히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끝을 모르고 점차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죠. 10시 55분 구간 676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서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680선대 밑돌고 있는 흐름입니다. 수급도 좋지가 못합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은데요. 430억 원 정도 되고요. 지금 기관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죠. 현재 300억 원 정도, 양쪽에 합하면은 한 730억 원 정도 매도 우위입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 현재 한 74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인해서 지수는 서서히 힘이 빠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면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지수가 좀 이렇게 밀려나더라도 좀 사고 있는 종목들은 있게 마련인데요. 먼저 기관의 쇼핑 리스트 매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는요. 업종별로 그룹핑은 사실 좀 힘듭니다. 신성통상 의류주고요. CKH 이 중국의 국적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유틸리티 한국가스공사 있습니다. IT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이 빅데이터 관련주 다우데이터. 지금 말씀드린 위에 상위 5종목도 모두 다 업종이 다릅니다. 이 가운데서 좀 특징을 묶어보자면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 기관의 매수가 유입된 종목이 눈에 띄어서 좀 몇 개 묶어봤습니다. 신성통상, 다우데이터,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아스트. 이렇게 세 종목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서로 다른 섹터에 좀 있지만 최근에 지수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특히나 아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 흐름이 어마어마하죠. 오늘도 7%의 급등 시세 보여주면서 21,400원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장 뭐 특별한 뉴스가 나왔다기보다는요. 최근에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대안주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종목들 몇 개 좀 짚어볼게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앞서서 가스요금 인하 소식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이 실적 개선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증권가의 좀 바꿔서 거꾸로 해석하는 그런 레포트 분석이었습니다. 오늘장에 급반등 나타나고 있고요. 제로투세븐은 지난주 후반에 악재가 있었습니다. 제로투세븐을 비롯해서 23개 업체의 아동복이나 이 아이 용품, 장난감 같은 곳에서 독성이 포착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리콜 조치가 좀 내려졌는데 제로투세븐은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실적 좋아서 오늘도 그 영향에 강세 흐름 띄고 있고요. 바이넥스, 바이오시밀러 관련주죠. 서로 다른 업종 내에서 종목들이 조금은 집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관이 파는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기관이 파는 종목들 파란불 일색입니다. 현재 좀 보시면은요, 맨 위에 나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약간 생소하시죠? 현재 7%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유진 스펙과 함께 이 스펙 합병을 해서 우회 상장된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어찌 보면 신고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 종목 하한가 기록했고요. 현재도 7%대 추가적인 하락 나타나면서 3,000원권을 이탈했습니다. 새롭게 좀 상장된 종목이니만큼 조금 더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아무래도 좀 변모하는 가운데 성장통이 계속해서 좀 반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기관이 파는 종목 가운데서는요. 눈에 띄는 종목 좀 묶어볼 수 있는 게요. IT주, 중소형 IT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띄네요.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시죠. 서울반도체 있습니다. 그리고 DA테크놀로지, 모베이스, 원익
IPS, 대덕 GDS까지 중간중간에 중소형 IT주들이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은 모베이스도 7%나 급락하고 있고요. 원익 IPS도 5%나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중소형 IT주에 대해서 기관의 좀 매도 우위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 흐름 좀 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좀 목표가 상향 조정도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좀 아래쪽으로 뻗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팔고 있는 종목, 기관의 매도 종목 가운데 오르는 종목이 두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히 좀 기관이 사고 파는 것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좌우되는 최근 장세 흐름이고요. 이번에 외국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KT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가진 종목들이 상당히 좀 흐름 좋은데요. 그 밖에도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사는 종목 보시면은 좀 사이즈가 크지만 그동안의 시장에 관심을 좀 받지 못했던 대형주 가운데서 소외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KT도 대표적인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SK하이닉스, 기아차, 신한지주 아마도 마찬가지의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좀 관심 받지 못했다가 최근 들어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외국인의 매기 쏠림 좀 특징적으로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아스트는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네요. 역시나 지금 사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도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그 사이에도 8%대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증권주 가운데 대우증권도 오늘 이 외국인 쪽에서 좀 사고 있네요. 이어서 파는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외국인이 오늘 파는 종목 가운데서는요, 몇몇 증권주들도 있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이 SK증권입니다. 앞서서 대우증권을 사는데 SK증권이나 유진투자증권, 이 증권주 내에서도 수급 엇갈림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신성통상, 쌍방울, 리젠, LGU+, 한솔홈데코 보시면 좀 종목 사이즈가 다소 작은 종목들이 많이 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태림퐁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좀 급등했었는데 현재도 주가 흐름은 좋네요. 그런데 외국인 쪽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시작되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